사라자식이 왜 우냐? 사라자식이 뭐 그런 걸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아야지. 그걸 표현하지 말아야지. 사실 남자였었는데 말이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네 미래가 좋아진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다. 서로를 이해하는 피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나를 상대방을 아는. 그래서 세로토닌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것이 판명됐고 그 속에 흐르는 움직이는 호르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실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그런 것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원시시대 중요 삶의 무대는 사냥이었거든요. 사냥할 때는 말도 필요 없고 또 이때 감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다면 사냥을 포기하죠. 예를 들면 예쁜 사슴이 애절한 눈망울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창을 어떻게 던지냐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창을 던져야 합니다. 왜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독이 된다는 거죠. 결국 감정을 죽이는 길이 그 가족을 살리고 우리 조직을 살리는 길. 사실 농경사회를 거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똑같은 삶의 연속이었죠. 말이 필요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도움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소출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이 남자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네 미래가 좋아진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 또 이외에는 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편 여자들은 뭐 했어요? 여자들은 애를 키웠거든요. 가족을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 왜 우는지 가서 갑니다. 아버지는 애들이 울면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그냥 쟤 우는지 왜 우는지 하면 가봐라 그러죠. 그러나 엄마는 왜 우는지 알아요. 내가 오줌을 쌌구나. 내가 배가 고프구나. 졸리구나. 엄마들은 금방 알아요. 엄마들은 그렇게 그런 감정을 읽을 줄 압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또 사람들 만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해요? 가족들한테 좋은 그런 가정 환경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아이들이 아플 때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어딜 가야 좋은 데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국 대화도 잘하고 감정도 풍요로워지고 근데 사실 보면 뇌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남자 여자가 이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성경의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감성경의 시대. 감동대로 살아라. 느낀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경영도 심지어는 감성.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게 남자들의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걸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아야지 그걸 표현하지 말아야지. 사실 남자였었는데 사라자식이 왜 우냐? 사라자식이 뭐 그런 걸 이 포커페이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남자의 상징이었던 심벌이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감정을 살려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색하죠. 어렵죠. 그러나 시대는 이제 변하고 있고 시대는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걸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실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남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남자들이 남자로 살아가는 거죠. 일에 몰두했던, 업적을 쌓은 일에 몰두했던 그 옛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남자들은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What am I?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아내들은 Who am I?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당신은 아내냐? 당신이 내 남편이냐? 남자들은 내가 과장이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사장이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말년의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현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송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은 성공한 삶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님은 최고의 지성, 또 시도 쓰시고 또 행정가로서도 그런 멋진 일을 감당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현영 교수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이유는 동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했지만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또 친구들도 있었지만 친구들은 친구기도 했지만 경쟁자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 살았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남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관계에 충실한 삶,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으로 그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서적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연합을 하려면 사실은 아내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실은 어렵긴 어렵죠. 그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감정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관계가 깨지고 특별히 남자들은 또 이제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또 소리를 질러서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질까봐 또 침묵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화를 내거나 침묵을 해서 피하거나 이제 이래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피하면서도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참는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문제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 또 아버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자리보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꼭 지켜야 한다.
자꾸만 남자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첫걸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라. 첫 번째. 예, 자꾸만 이제 남편으로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자꾸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마라.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